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에서 Part 7을 담당하고 있는 표희정입니다. 오늘은 저하고 여러분과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 거냐면요. 요즘의 경향이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최신 업데이트를 시켜서 우리가 같이 배워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시지 대화문이라는 것은 일단은 너와 나의 말이 오고 가는 것이 마치 캡처가 된 듯이 지문상으로 나오게 되는 게 바로 메시지 대화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2인 이상의 동료나 지인끼리 온라인을 통해서 주고받는 글이 바로 이 메시지 대화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간단하게만 뭐 이렇게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문자나 이런 거 할 때 너와 나의 말이 실제로 이렇게 오고 가잖아요. 그래서 요것 자체가 이제 지문으로 나오게 되는 게 메시지 대화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뭐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냐면 LC의 텍스트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메시지 대화문은 역시 중요한 건 뭐냐면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파악을 하는 게 또 엄청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그 각각의 문제에서 빨리빨리 정답을 찾아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일상 대화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다. 이것을 관용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서 LC에 나오는 표현들이 아무래도 대화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 LC의 텍스트화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상 대화에 자주 쓰이는 표현을 잘 알고 계시는 거 중요하겠고, 또 지문의 구조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지문의 구조가 보통 물론 전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전반을 통해서 관계 파악이 될 가능성이 또 엄청 높습니다. 왜 관계는 파악을 하면서 들어가 주는 게 좋냐면 요 대화자들끼리가 뭐 동료 사이인지 아니면 고객과 회사 사이인지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 지인끼리의 관계인지를 빠르게 파악을 해야 내용 쾌치가 아무래도 훨씬 더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 파악이 보통 전반을 통해서 많이 되어지니까 관계 파악하시고 주제 파악하시면서 전반부 내용을 읽어주시는 게 중요하겠고, 그리고 나서 세부 정보에 대한 얘기 있을 거니까 세부 정보 보면서 마지막은 추가 전달 및 요청사항 같이 미래의 일로 얘기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런 메시지 대화문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의도 파악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의도 파악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지문에 밖에 나오지 않냐면 메시지 대화문에만 나오게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메시지 대화문은 출제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요. 총 6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2문제짜리 하나, 좀 짤막한 애가 되겠죠. 2문제짜리 하나, 그 다음에 이제 4문제짜리 하나. 4문제짜리는 조금 더 여러 명이서 대화가 오고 가는 긴 대화문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총 6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2문제짜리 하나, 4문제짜리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총 2지문 정도가 보통 출제가 되죠. 그러다 보니 의도 파악 문제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지 대화문에만 출제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는 많이 나오고 싶어도 딸랑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도 파악 문제 같은 경우는 역시 무슨 문제냐면 그 인용구가 어떤 의도로 쓰였는지를 파악해내는 사실 추론 문제거든요. 근데 결코 어려운 추론 아니니까 겁먹지 마시고 문제 유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6시 45분에 켈리 씨가 That sounds great 라고 했을 때 의도는 뭐야? 라고 해서 실제 어떤 특정 화자의 특정 발언의 의도가 뭔지 묻는 문제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 전략을 또 그럼 제가 짜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의도 파악 문제의 풀이 전략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질문을 읽고 인용구의 위치 파악을 할 건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냥 예상을 한번 해보시죠. 위치 파악을 할 때 시간 정보로 위치 파악을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은 사람 이름 정보로 위치 파악을 하는 것이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덜 겹칠 가능성이 높은 시간 정보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낫겠죠. 사람 이름이 더 겹칠 가능성이 높잖아요. 우리가 문자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사람 이름은 계속 등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시간 정보는 겹칠 가능성이 더 낮은 편이니까 시간 정보로 인용구의 위치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인용구에 뭐가 있을 수가 있냐면 지시대명사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왜 지시에다가 괄호를 쳐놨냐면은
그냥 대명사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시대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조금 더 많으니까 지시대명사에 이제 괄호를 쳐놓은 것 뿐이고요. 어쨌든 그 지시대명사가 있다면 그것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인용구 주변 문장을 읽고 문맥상 의미를 파악을 해야 그 대명사나 지시대명사가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문맥상 의미를 파악을 한 후 의도가 가장 잘 드러난 보기를 정답으로 찾는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요런 것이죠. 그래서 that sounds great라고 하면 그거 좋습니다. 이런 의미니까 그게 뭔지가 핵심이겠다. 그럼 그것이 뭔지 위에 앞에 있는 발언을 보시고서 비교할 가능성이 높겠고 그 다음에 got it은 엄청 잘 나오겠죠.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라는 동인데 뭐를 알겠다고 하는지는 앞부분의 발언을 또 보셔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 이런 인용구에서의 이런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거 있죠. 이런 인용구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는 역시 그래서 이 인용구 앞발언이나 아니면 뒷발언까지도 영향이 끼쳐지는 경우가 꽤 있어서요. 앞뒤 발언이 근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보통 앞발언이나 뒷발언을 통해서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만약에 앞발언이나 뒷발언을 봤을 때 약간 헷갈리신다면 역시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파악해서 자연스럽게 정답을 찾아내실 수 있게끔 또 출제가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의도 파악 문제 전략을 좀 짜드렸으니까 우리가 한 2문제 정도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학습 자료에 나와 있는 거 1번, 2번이 바로 그 의도 파악 문제를 연습하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시간을 조금 재시고요. 그래서 시간은 한 1분 정도씩 재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 문제당. 그래서 1분 정도씩 재고 나서 요거를 잠깐 그 스탑을 해놓으시고요. 풀고 나서 제 해설을 들으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푸신 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 이렇게 나오죠. 요 I can't side with you on that one 이라는 요것의 의도를 묻는 문제이니까 요 대화를 한번 볼까요? 자, 인사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 그 인턴의 후보자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3명의 캔디데이트 중에서 3명의 후보자들 중에서 누가 좋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얘가 이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명 다 great promise를 가지고 있다. 장래성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promise가 여기서 약속이랑 관련 뜻은 아니고요. 장래성, 가능성 이런 뜻이니까 가능성, 장래성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앞날이 밝다는 얘기겠네. 잠깐 3명 다 괜찮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I feel Matt would be suitable for the research department 이렇게 얘기하니까 매트가 이 research 부서의 적격인 것 같아 하면서 he has a keen eye for detail. 이런 keen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예리한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에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어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이 R이라는 애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I can't side with you on that one. side가 어느 쪽이란 뜻도 있지만 뭐 편들다, 찬성하다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 동사이기도 하거든요. 동사 위치잖아요. 그래서 I can't side with you on that one. 나는 그거 동의 못하겠는데 나는 그거 동의 못하겠는데 그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요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그쵸? 그래서 나는 매트가 리서치 디파트먼트의 적격이라고 생각하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 못해. 내가 생각했었을 때는 말이지 매트가 회계팀의 적격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하면서 given the fact that he majored in finance니까 그가 이 파이낸스 분야에 관련해서 전공을 했었다는 걸 given 굉장히 중요한 단어 나와서 제가 이건 체크를 하고 지나갈 건데 given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고려해 봤을 때 맞습니다. 고려해 봤을 때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지 얘가 주어진이라는 뜻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려해 봤을 때 그래서 요게 여러분 뭐하고 같은 의미로 쓰이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뭐뭐를 고려해 봤을 때라고 하면 또 가슴속에 생각날 수 있는 단어가 그렇죠. considering 되겠습니다.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이 얘가 사실 더 많이 나오긴 하나 우리 독해의 기분도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 다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다. 동의어 나온다면 정답 잘 찾아내실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동의어 나온 적도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너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은 매트가 리서치 디파트먼트의 적격이라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니까 보기를 봤더니
봤더니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만한 보기가 A하고 B번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A번은 오답입니다. A번이 왜 오답이냐면 그녀가 생각하기에 어카운팅 포지션에 다른 지원자가 더 적격이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I can't side with you on that one. 그것에 내가 동의 못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매트가 이 리서치 부서의 적격이다란 말에 동의 못한다는 얘기지 어카운팅 부서에 대한 얘기는 이 전 발언에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동의 못했을 땐 그거는 어카운팅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매트가 다른 어카운팅 부서의 적격이다라는 말이 뒤쪽에 나오는 거는 결국 무슨 의미냐면 그녀가 생각하기에는 매트가 리서치 디파트먼트가 아니라 다른 포지션의 적격이다. 근데 그 다른 포지션은 뒷발언을 봤더니 뭐라는 거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어카운팅 부서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맞습니까? B번이 정답.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2번도 풀어보셔야 되는데요. 2번 같은 경우는 1번보다는 약간 더 어렵죠. 그래서 그것도 꼭 시간 재고서 풀어보시고 나서 저의 해설을 지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푸셨다라는 거 가정하에 또 이제 제가 설명을 해보면은 일단 여러 명의 대화가 나오는데 여기서 I'm afraid I have similar issues. 요거의 의도 파악하는 문제네요.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요. 원어 씨가 나한테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은 이끌어가라고 계획하는 것을 이 물과 관련된 기술 심포지엄, 학술 토론회 같은 것 9월에 열리는 그 심포지엄 플래닝 하는 것과 관련해서 나보고 이제 해보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위원회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너네들의 업커밍 스케줄, 니네들이 있는 일, 니네들이 이제 있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알고 싶고 whether you can participate,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얘가 대답을 하는 거죠. 나 할 일이 너무 많아. 데드라인 잡힌 게 너무 많아. Between now and then, 지금하고 그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때까지, 그때라고 하면 9월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9월까지 엄청 바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얘가, 헨리라는 애가 I'm afraid I have similar issues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나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그럼 여기서의 문제라는 건 당연히 바로 앞발언과 관련한 거죠. similar issue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럼 나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나도 지금과 그때까지 해가지고 할 일이 엄청 많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의 의도가 뭐다라고 보셔야 되겠냐면 실제 여러분 A번은 아니죠. 팀 멤버들이 모이지 못할 거다. 이번 주라는 것도 전혀, 이번 주에 모인다라는 것도 전혀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팀 멤버들에 대한 걱정을 지금 하는 부분은 전혀 아니고 내가 바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A번은 요 말 자체의 의도가 아니고요. 그럼 정답은 뭐겠냐면 얘가 지금 해야 되는 일 스케줄상 flexibility가 없다. 유연성이 없다는 얘기는 바꾸기가 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그곳을 위해서 내가 참여 못할 것 같다. 왜냐면 데드라인 잡힌 일이 많아가지고 그럼 결국은 뭐가 이 바꿀 수 있는 그런 유연성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부분인 거죠. 참여하기가 좀 힘들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니까 의도 자체는 D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건 정답은 D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C번은 The symposium will happen at the same time as a trip. trip과 관련된 얘기는 사실 어디에밖에 나와 있지 않냐면요. 여기 지금 출장과 관련된 얘기, 얘 다음 발언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그 trip과 관련해서 얘기한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쵸? 출장과 관련된 얘기 전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D번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 또 가보도록 할 건데요. 사람 이름 관련 문제를 자주 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화문이라는 것은 대화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화자들을 통해서 문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뭐 K씨가 누구일 것 같아 라든지 그 다음에 이 S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을까라고 이제 묻는 문제인데 요런 문제도 의외로 또 출제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 이 사람의 위치를 예상하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사람의 한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뭘 것 같아요? 자, 이 W라는 사람이 동료들과 공유했던 게 뭐냐라고 하니까 얘가 동료들은 당연히 그 대화자들에 나와 있는 여러 명일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 동료들한테 얘가 얘기해준 부분에 대해서 찾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두루시에 대해서 사실일 것 같은 건 뭐냐, 이런 식의 사람 이름 관련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기본적 핵심은 역시 이 질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일단 대화자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빠르게 확인하면서 출발을 해주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대화자면 당연히 그 대화자의 발언 자체가 일단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대화자의 발언을 잘 보시면 되는 건데 대화자만 질문에 나오란 법은 없거든요. 대화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3자니까 키워드 처리하시면 되고, 키워드 처리가 된다 얘기는 요 사람 이름 자체가 그대로 지문에 나와 있을 거죠. 그 대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 나와 있는 부분이 근거의 위치가 되는 키워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사람 이름 관련 문제 중에서도 어떤 문제를 자주 출제하는 경향이 있냐면 그 등장인물에 속한 회사나 속한 부서나 아니면 그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유추해내는 문제를 엄청 자주 출제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글쓴이들, 즉 대화 속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회사에서 일할까라고 묻는다든지, 러브가 누구일 것 같아, 오노 씨가 어떤 오피스 계통에서 일을 할 것 같아, 그쵸?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V라는 사람이 어떤 비즈니스에 속한 사람일까, 이런 식의 속한 회사나 부서, 직업 등을 유추해내는 문제를 자주 내는데 요런 애들은 보통 어떤 식으로 분명히 추론 문제는 맞지만 하는 일에 대한 얘기, 하는 작업에 대한 얘기를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직업을 가졌거나 어떤 부서에 속했겠다, 어떤 뭐 회사에 속했겠다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게끔 내고요. 아니면 직접적인 직업 표현 같은 것을 통해서 속한 회사가 어딜지 예상하게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두 개만 보여드릴 건데, 자, 첫 번째 대화에서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굴까를 보시는 거예요. 요 말을 한 사람. 자, 그러면 저는 카렌이라는 사람인데요. S테크놀로지에 속한 사람이고 제가 왜 너한테 연락드렸냐면 with regard to 뭐뭐에 관해서 연락드렸죠. Your laptop computer service request니까 너의 그 노트북 컴퓨터 서비스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 연락드렸다라고 하니까 얘는 판매원이기보다는 뭔가 수리공일 가능성이 훨씬 높겠다라는 예상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 보시면은, 자, 뭐라고 얘기하죠? 나도 동의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에디팅 포지션은 어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디팅이라는 또 힌트가 또 주어지면서, 편집과 관련된 직책은 어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빨리 그 자리 채워야 된다. 가능하면 빨리. as. 왜냐면 우리가 5개의 책이 in the pipeline. in the pipeline이라는 뜻은 뭐냐면 한창 진행 중인 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5개의 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니까 빨리 편집팀의 편집 포지션에 그 자리를 채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사람 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는 역시나 뭐일 가능성이 높겠어요? 퍼블리싱 컴퍼니 쪽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출판사일 가능성이 높겠고요. 여러분, recruiting agency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recruiting agency는 뭐냐면 recruiting agency라고도 하고 recruitment agency라고도 할 수는 있는데 그 회사하고 구직자 연결해 주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5개의 책을 지금 내려고 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속한 업체는 이 회사하고 구직자 연결해 주는 업체는 아닐 거고 퍼블리싱 컴퍼니겠다라고 유추해내실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좋아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을 또 보도록 할 건데요. 미래 행동 방향이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묻는 문제로 또 문제가 잘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런 식의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 라든지 아니면 오노 씨가 먼저 어디를 갈까? 라든지 그 다음에 이 H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겠다고 동의하냐? 라든지 그럼 이제 일어날 일이나 할 일이나 어디 갈지 이런 것과 관련한 미래 행동
방향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근거는 어디 잡힐 가능성이 높냐면 후반부 쪽에 잡혀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지문이든지 간에 Part 7에 나오는 지문은 뒤쪽에 미래 행동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주면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엄청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또한 뒤쪽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문제짜리가 나왔는데 요 문제가 마지막 4번째 문제 나왔으면 뭐 뒤에 나온다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시간이 좀 부족하셨어. 만약에 시간이 부족해. 4문제를 남겨놨는데 막 1분도 안 남고 한 30초 남은 것 같아. 그러면 거기서 4문제는 다 못 풀 거니까 거기서 4번째 문제라도 빠르게 풀고서 시험을 마무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4문제짜리를 하나 연습을 하고서 요 강의는 마무리가 좀 될 거니까 거기 3번부터 6번까지요. 3번부터 6번까지 한 3분에서 3분 30초 정도 시간을 재시고 푸시고 그리고 나서 해설 들으시는 게 도움 되실 겁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자, 일단 대화문 나왔고 이제 2문제씩 끊어 읽을게요. 3번 문제 보면 요 그룹이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주되게 얘기하고 있는 주제가 뭔지 묻는 문제고요. 4번째, 4번 문제가 뭐냐면은 블레어 잡으셔야죠. 사람 이름 나왔어요, 여러분. 블레어가 처음에 걱정했던 바가 뭔지를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블레어가 대화자인지 봤더니 대화자이니까 그 사람의 발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자,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뉴스를 봤더니 지금 뭐가 들이닥치고 있냐면 폭풍우가 들이닥치고 있다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랜드폴이 착륙이니까 여기에는 한 금요일 정도에 올 걸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그 밑에 블레어 씨가 뭐라고 하죠? 나도 그거 읽었어. 그 뉴스 봤단 얘기죠. 그러면서 이게 가장 큰 눈보라가 될 수도 있대. 이번 시즌에 있었던 것 중에 이런 얘기죠. 자, 그랬더니 굉장히 상황이 뭔가 심각하죠. 그랬더니 코클론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Do you think we should close the office?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회사를 닫아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사를 닫아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It'll be terrible for anyone to get caught in the blizzard on the way to work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나 끔찍할 거다. 누구든지 간에 이 회사 오는 길에 blizzard가 요거하고 같은 뜻이거든요. 눈보라. 그래서 눈보라에 갇히게 되면 너무나 끔찍하고 큰일이다. 큰일이 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안타깝게도 얘가 뭐라고 하냐면 안타깝게도 we don't have a set policy for cases like this. 이런 경우에 정해져 있는 policy가 없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얘네가 지금 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discussing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냐면 지금 뭔가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뭐 닫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공지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결정된 바가 아직 지금 읽었던 부분은 전혀 없으니까 공지 관련 얘기를 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 있는 있을 수 있는 오피스 닫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 B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자 4번에 블레어가 처음 걱정했던 거 여러분 뭡니까? 그 다음 발언을 봤더니 Well, we could ask the employees to stay home. 우리가 집에 있으라고, 즉 이제 닫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집에 있으라고 이제 직원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지. But. 그런데 말이야. 만약에 blizzard가 들이닥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날은 뭐가 되죠? 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일을 못 오니까 일을 못 하게 되니까 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게 문제다라고 지금 얘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concern 하는 건 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생산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날 일이 진행이 안 되면 생산성이 당연히 낮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 몇 번? A번을 걱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D번을 가셨다면 바로 밑에 있는 그 커클론의 발언을 보셨을 거예요. 커클론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이프티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거는 블레어의 걱정이 아니고 커클론의 발언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를 정확히 보는 게 또 너무 중요하다는 거 다시 보시는 거예요. 질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 보셔야 되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의 발언이 당연히 근거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번, 6번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커크런이라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 플랜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봤더니 그렇게 합시다. Let's go with that. 그렇게 합시다의 의도가 뭘까? 자, 그럼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커크런이라는 사람이 근데 반면에 우리가 만약에 모든 사람한테 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뭐가 생길 수도 있다? 만약에 진짜로 근데 오라고 했는데 블리자드가 들이닥치면은 serious safety issue가 있을 수 있어. 그쵸? 그랬더니 그러면 what do you think about asking everyone to work remotely? 이게 당연히 뭐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일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work remotely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집에서 일하게끔 하게 하는 건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게 여러분 work remotely를 어떻게도 많이 쓰냐면요. 텔레커뮤트라고도 많이 써요. 요 단어는 알아주시는 게 좋겠죠. 텔레워크라고도 하는데 텔레커뮤트라고 사실 더 많이 나오고 요거에 그냥 ing 형태가 붙여져서 뭐 텔레워킹 아니면 텔레커뮤팅이라고 하면 재택근무라는 의미고요. 텔레커뮤트는 재택근무하다. 괜찮아요? 기억은 좀 해주셔야 되는 단어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블레어가 뭐라고 하죠? 그거 괜찮겠대. 그러면서 I can modify. 내가 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네트워크의 액세스의 권한과 관련해서 내가 수정할 수 있어.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접근 권한 같은 것을 내가 바꿀 수 있어라고 블레어가 해요. 그랬더니 커크런, 우리는 누구의 계획을 봐야 되죠? 그렇죠. 커크런의 계획을 봐야 되니까 그거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내가 브리프가 형용사로 짧은 뭐 잠깐의 이런 뜻이 있지만 동사로 쓰이면 대비하도록 누구누구에게 뭐 말해주다 이런 뜻이 있어서 내 직원들한테 그 오늘 오후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커크런의 계획은 뭐다라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정답 몇 번 가셨어요? 정답? B번이지. 그렇지. 왜 B번이 정답이냐? 얘가 지금 방금 전에 직원들한테 얘기해 줄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B번. 여러분, address란 단어가 주소, 연설하다, 다루다, 처리하다는 뜻이 있지만 이 address란 단어가 무슨 뜻도 있냐면 말하다, 말해주다, 뭐 언급하다, 이야기하다 이런 의미로도 쓰여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요런 애들 address란 단어가 그럼 그녀의 팀에게 얘기해 주겠다라는 거 맞잖아요. 정답 C번이고요. B번이고요. D번 같은 경우에 실수가 좀 나오실 수 있는데 지금 방금 전에 봤다시피 지금 컴퓨터 세팅을 바꾸는 것은 누가 할 거라고 한 거냐면 블레어가 하는 거지 커크런이 할 계획은 아니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사람 이름을 잘 보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발언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발언 봤더니 let's go with that. 이거의 의도 파악 문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합시다. 그럼 그 앞발언들이 다 뭐에 관련된 얘기였냐면 텔레커뮤팅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 그럼 차라리 오지 말게 하고 생산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하기 위해서 집에서 일하게 하는 거 어떠냐고 했더니 다 동의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얘가 마지막으로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면서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럼 여기서 이것만 봐도 정답은 일단 나오니까 정답을 찾아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직원들이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도라는 걸 보실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정답 몇 번 가시면 돼요? 정답은 C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조건이 뭐긴 하냐면은 만약에 상황이 금요일 전에 뭐 한다면 향상이 된다. 요게 또 생각보다 중요한 구문이니까 나온 김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should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절로 한 그 문장에 절로 삽입돼 들어가 있으면 얘가 무슨 법 도치냐면 가정법 도치죠. 가정법 도치. 그래서 가정법 도치니까 뭐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만약 뭐뭐라면. 그래서 어쨌든 상황이 금요일 전에 좋아진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오라고 얘기를 할 거니까 그거는 그 전날 밤에 알려주도록 할게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어나운스먼트 하겠다는 얘기는 밑에 나와 있는 발언이지 요거에 대한 의도는 전혀 아니니까 A번은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C번 요렇게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이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독해력, 어휘력 늘리시는 데 있어서 리뷰 열심히 하시고 읽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형광펜 리뷰도 같이 하시는 거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되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현강이나 인강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